다음 얘기로 넘어갈 거고요. 개념북으로 오셔서 75페이지 내용이랑 76페이지 내용을 전달 드리고 원의 방정식은 여기서 내용이 끝입니다. 자, 좀 많았던 단원인 것 같고 난이도 좀 어려우니까 모든 문제들 하나씩 다 복습하면서 빠짐없이 공부해주세요. 자, 복습 일단 마쳤고 저희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 중에서 원이 있고 이렇게 접선이 있다라고 할 때 이 접선의 방정식을 어떻게 구할 것인가에 대한 아이디어를 논하다가 지난 수업이 끝이 났는데 자, 복습 한 번만 더 할게요. 일단은 상태가 첫 번째로서 기울기가 주어진 접선을 구해라 라고 했을 때 저희가 일단은 원의 방정식이 x의 제곱 더하기 y의 제곱은 r제곱이다 라고 중심이 원점이다 라고 주어지면 기울기가 m인 직선은 공식으로서 기억하자 였고요. 뭐였습니까? y는 mx 설마 r루트 m제곱 플러스 1이다 라고 해서 얘는 외워서 쓰라고 했던 것 같아. 외워서 쓰는 거야. 근데 이제 중심이 원점이 아닌 경우는 어떻게 하는지 아까도 한 문제 풀었네. 중심이 원점이 아닌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y는 mx 플러스 n이라고 임의로 세팅하시고 d와 r이 뭐하다를 풀었죠? 곱하니까 같다. 이거를 풀어서 진행을 한다 이랬지. 이 내용이 지난 시간 얘기고 오늘 이제 두 가지 얘기를 첨가를 할 건데 얘부터 하자. 두 번째가 뭐냐면 원 2의 점에서 그은 접선이야. 어떤 내용이냐면 이런 겁니다. 원이 있어요. 일단 얘도 중심이 원점인 거 먼저 할게. x의 제곱 더하기 y의 제곱은 r제곱이다. 이렇게 원이 하나 있다라고 할 때 원위에 임의의 점을 하나 찍어요.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자리에 점이 하나 있었다 칩시다. 그럼 이 자리에서 그은 접선을 어떻게 구할 것이냐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거. 이 접선을 구하는 아이디어가 뭘까에 대한 얘기고 여기도 일단 공식이 있고 앞에랑 흐름이 같은 게 중심이 원점일 때는 공식이 있고 중심이 원점이 아닐 때는 공식 없이 유도 과정으로 진행을 해야 되거든. 내용을 다 확인을 시켜드릴게요. 이렇게. 원위의 점을 제가 뭐라고 할 거냐면 x1, y1이라는 좌표가 이렇게 있었다고 해봅시다. 그럼 얘가 쓸게 이 정도야. 얘가 원 위의 점이지. 우리 위의 점은 식에 대입했을 때 성립을 하기 때문에 얘를 이 식에 대입했을 때 식이 성립해야겠죠. 하나 씁시다. x1 제곱 더하기 y1 제곱은 r제곱이라는 식이 성립을 하고 있다. 이 관계식을 들고 출발을 할게. 그 다음에 우리가 이런 얘기 좀 해보자. 현재 원의 중심이 원점이 원의 형태를 잡고 있는 건데 얘가 접선이니까 저희가 이렇게 연결하면 직각이 되겠죠. 그럼 수직 형태를 봤으니까 우리는 기울기 관련 정보를 뽑아낼 수 있는 거거든. 봐봐. 이 빨간 색깔 기울기가 현재 얼마냐면 x1분의 y1이죠. 빨간 색깔 기울기는 정의에 의해서 x1분의 y1이야. 그러면 내가 구해야 되는 노란색 직선 얘의 기울기는 빨간색이랑 수직 관계니까 곱해서 마이너스 1이 되는 구조겠죠. 기울기는 마이너스에 y1분의 x1이 되겠지. 곱해서 마이너스 1 되면 되니? 그러면 실제로 내가 이제 이 직선을 식을 써볼 겁니다. y는 하고 쓸 건데요. 기울기가 얘니까 마이너스에 y1분의 x1이고 현재 이 노란색 직선이 x1, y1을 지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쓸 거냐면 x-x1 더하기 y1 이렇게 씁시다. 직선을 했던 얘기죠. 이게 여러분들이 구하게 되는 접선의 방정식의 형태예요.
근데 이 상태로 외우기에는 조금 너무 불편한데 얘가 정리하면 엄청 깔끔해지거든. 정리를 좀 해볼게. 일단 분수가 있어서 좀 불편하니까 양변에 y1 하나를 곱할게. 이 y1 하나 곱하면 좌변 y1 곱하기 y는, 자, 우변 볼게요. y1 곱하면 약분되면서 얘랑 얘랑 곱하는 거니까 전개한다. 마이너스 x1 x 더하기 x1 제곱 더하기 y1 제곱 이렇게 바뀌죠. 현재 양변에 y1을 곱한 상태인데 봐봐. 아까 이게 뭐였지? 저거 r제곱이죠? 이거 끌고 옵니다. 아, 얘가 r제곱이야. 그럼 r제곱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얘만 왼쪽으로 이항하면 공식이 써집니다. x1 x 더하기 y1 y는 r제곱이다 라는 원 위의 점에서 중심의 원점의 원에 접선의 관계 공식을 유도했고요. 자, 얘도 뭐에서 쓰는 거냐면 외워서 쓰는 거다. 예시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공식 형태가 문자 좀 많아서 불편해 보일 수도 있는데 되게 간단하거든. 봐봐. 그러니까 원이 있어. 원이 예를 들어서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5다 라는 원이 있었다 칩시다. 그럼 이 원 위에 제가 대충 1,2가 있다 해볼게. 그럼 이 원 위의 점에서 그은 이 접선을 어떻게 구하겠다는 거냐? 공식 코드 잘 봐. x1 x 더하기 y1 y는 r제곱이다 이 공식을 쓴다는 거야. 자, 그래서 어떻게 쓰냐면 1 곱하기 x x1 x 더하기 2 곱하기 y y1 y는 r제곱 5다 공식 이렇게 쓴다는 얘기야. 정리하시면 x 더하기 2y는 5가 된다 이 얘기죠. 한 번만 더 해볼까요? x의 제곱 더하기 y의 제곱은 뭐 8 이런 게 있다라고 해봅시다. 그럼 이 원위에 예를 들어서 뭐 2,2라는 점이 있다고 해봅시다. 그럼 여기서 그 접선 어떻게 구한다고 해볼까? 2x 플러스 2y는 8 약분해서 x 더하기 y는 4 이렇게 구한다는 게 공식이야. 그 얘도 일단 유도 과정이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면 이 공식도 언제만 쓸까? 중심이 뭐일 때만 쓴다고? 중심이 원점일 때만 써요. 얘는 중심이 원점일 때만 쓰기 때문에 유도 과정을 통해서 중심이 원점이 아닐 때도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일단 공식 살짝 외우고 중심이 원점이 아닐 때는 어떻게 할 건지도 한번 해볼게. 핵심은 뭐냐면 수직 조건으로 기울기를 잡는다가 핵심이라 보면 되거든. 내가 지금 얘를 갖다가 현재 중심이 원점인 경우에 대해서 공식을 유도했다면 중심이 원점이 아닌 경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공식이 따로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직접 다 만들어 쓸 수 있어야 되거든. 예를 들어 보자. 예를 들어서 원이 이렇게 있어. x 더하기 1의 제곱 더하기 뭐 y 더하기 2의 제곱은 5다 이런 원이 하나 있다라고 해볼게. 그리고 이 원 위에 뭐 예를 들어서 1, 마이너스 1이라는 어떤 점이 있다 해봅시다. 여러분들한테 해당 원에서 원 위의 점인 1, 마이너스 1에서 그은 접선 얘를 구하시오라고 했다고 쳐봅시다. 어떻게 가시면 되면 내용 되게 쉬워. 핵심은 뭐냐면 중심이랑 얘를 연결한 게 수직이다. 이거 한 줄만 들고 오면 되거든. 원의 중심이 지금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란 말이야. 그럼 이 지금 주황색 기울기가 얼마냐? 2분의 1이라는 기울기를 갖죠. 그러면 당신들이 구해야 되는 빨간색 직선은 기울기가 얼마일까? 마이너스 2겠지. 자, 그러면 기울기가 마이너스 2면서 1, 마이너스 1을 지나는 직선이니까 그냥 우리가 쉽게 쓸 수 있죠. 마이너스 2x로 시작할 거고 1 집어넣어서 마이너스 1 나오면 얼마?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니? 한 번 더. x 마이너스 2의 제곱 y 마이너스 3의 제곱은 1이다. 자, 이런 게 있었다고 해봅시다.
자, 이 원 위에 예를 들어서 3,0이라는 원 위에 점이 하나 있었다라고 할 때 3,0에서 그은 이 접선을 어떻게 구할까 물어봤다고 치자. 그럼 어떻게 할 거라고? 중심이 현재 2,3이야. 그럼 이렇게 연결했을 때 직각이라고? 그럼 이 주황색 기울기가 현재 얼마일까? 기울기 얼마니? 3깨고! 기울기 마이너스 3이죠? 그럼 내가 구해야 되는 빨간색 기울기가 얼마일까? 3분의 1이겠지. 곱해서 마이너스 1이 되니까. 그러면 y는 3분의 1 x로 시작해야 된다는 얘기고 3 집어넣어서 0 나와야 돼. 3 양씩 나니까. 그럼 마이너스 1 정도 되겠죠. 자, 이게 원위의 점에서의 접선을 구하는 아이디어입니다. 두 가지 구분해서 보셔야 돼요. 중심이 원점인 경우에는 이 공식을 쓰셔야 되고요. 중심이 원점이 아닌 경우에는 중심을 잘 연결해서 수직 조건으로 기울기 관계를 통해서 식을 세운다 정도입니다. 필수예제 6번 해봐. 그냥 5초 컷짜리 문제라는 게 좀 느껴지십니까? 자, 중심이 뭡니까? 중심이 원점입니다. 중심이 원점이니까 우리는 공식을 씁니다. 바로 쓸게요. 2x 더하기 y는 제자. 그래서 a가 2고 b는 마이너스 5겠지. 되시죠? 자, 밑에 6-2번 해본다. 계산할 게 좀 있을 거야 얘는. 제가 유도 과정을 다 쓰면서 보여드리는 이유는 저 과정들이 문제풀이에 사용되기 때문이고요. 보자. 자, 중심이 원점이란 위의 점에서의 접선이기 때문에 그냥 접선은 어떻게 써주냐면 x1 x a 곱하기 x 더하기 y1 y b 곱하기 y는 20이다. 자, 얘가 우리가 외운 공식이죠. 현재 얘가 지금 기울기가 얼마다라는 얘기냐면 기울기가 2분의 1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 그 y는 꼴로 정리했다라고 했을 때 얘를 대충 정리한다고 치면은 y는 ax 이항하고 b로 나누셔야 되니까 마이너스 b분의 a의 x 더하기 어쩌고 이렇게 써질 거지. 즉 이 자리가 기울기가 되기 때문에 이 값이 2분의 1이다 라는 걸 일단 하나 구할 수가 있는 거죠. 마이너스 b분의 a가 2분의 1이다. 즉 b는 마이너스 2a다 라는 관계식 하나를
거를 우리가 일단 들고 나서 자, 얘만 가지고 당연히 A, B를 구할 수 없으니까 뭐까지 보는 거냐면 저희가 이제 유도 과정에서 여러분 원위의 점이잖아. 대입해서 식 하나 만들었던 과정이 있죠. 이 내용을 일단 써줄 수가 있다라는 것 같아요. 원위의 점 A, B가 있죠. 뭐 하시면 될까? 대입해서 식 하나 만듭니다.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20이다. 얘가 원 위의 점이기 때문에 대입해서 나오는 관계식이 되겠지. 두 개 잘 만드시고 연립해서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단순 연방이니까 A부터 갑시다. B에 마이너스 2A 들어가면 쓸게요. 5A 제곱이 20이야. 그럼 A가 2 또는 마이너스 2가 될 거고 B가 마이너스 2A니까 B는 마이너스 4 또는 B는 4가 되면서 두 수의 곱은 이때든 마이너스 8로서 일치하죠. 위의 점 이제 대입해서 식 하나 만들 수 있다는 거 놓치지 마시고 6-3번은 중심이 원점이 아닙니다. 해보시죠. 아까 들었던 예시랑 똑같은 얘기야. 내가 이제 그림 그리면서 하잖아. 그림이 있어요. 원이 있어요. 중심이 2, 마이너스 1이 원이 있는데 원위에 4,2가 대략적으로 뭐 이런 데 있다 치자. 원위의 점에서의 접선 얘를 구하면 되는 거잖아. 이거 뭐 한다고요? 한지 5분도 안 됐다. 수직 조건 쓴다니까. 자, 이렇게 수직이야. 이 보라색 기울기가 얼마야? 2분의 3이란 말이지. 그럼 내가 구해야 되는 이 접선은 수직 관계니까 기울기 얼마여야 될까? 마이너스 3분의 2가 되겠죠. 이제 기울기가 마이너스 3분의 2면서 4,1을 지나는 얘기니까 y는 마이너스 3분의 2에 한 번에 안 써지니까 x 마이너스 4 더하기 2 바로 형태로 묶어 씁시다. 이 녀석의 x절편을 구하시오기 때문에 y가 0일 때 값을 관찰하시오가 되겠죠. 이항하시면 3분의 2의 x 마이너스 4가 2고 x 마이너스 4가 3이라는 얘기니까 x절편 7 이렇게 되겠지. 주의점 하나만 얘기해볼까? 여러분들 서술형을 푼다라고 하면 나 좀 봐봐. 조금 중요한 얘기가 될 수도 있어. 여러분들 나중에 값 쓸 때 1점 정도가 갈릴 수 있는 얘기야. 질문할게. x절편을 구해라라고 하면 x는 7이라 써야 돼? 7이라 써야 돼? 7이라 써야 돼? 이렇게 쓰면 감점하시는 선생님들 있어요. 왜 그러냐면 x는 7이라는 건 정확히 이 선을 나타내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조금 이거는 이거 나타내는 거니까 너 다 틀렸어 라고 얘기도 할 말이 없기 때문에 절편 구할 땐 주어 안 쓰고 이만 씁니다. 이거는 조금 체크를 해주시죠. 물론 이제 성격이 유하신 쌤들은 맞다고 하지. 근데 일단 그거 모르는 거니까 7이라고 쓰는 게 놀라 없이 갑시다. 그래서 이제 원위의 점에서의 그 접선 관련해서 내용 전달되는 부분은 다시 한 번만 써보면 얘도 결국은 x의 제곱 더하기 y의 제곱은 r제곱이라는 중심이 원점인 원의 방정식 관련해서 위의 점
x1, y1이 있다라고 할 때는 공식을 쓴다. 한 번만 더 써봅시다. y는 x1x 더하기 y1y는 r제곱이라고 해서 공식으로 가주시면 되고, 중심이 만약에 원점이 아닌 경우에는 어떤 구도를 잡으면 된다라는 거냐면 중심에서 접하는 점까지 연결했을 때 이 직선이랑 그 다음에 접선이 서로 어떻다라는 걸 보냐면 서로수 식이라는 걸 봐서 기울기를 찾아낼 수 있다라는 거지. 그죠? 다음 얘기를 넘어갑시다. 필수예제 7번이고 이제 마지막 주제입니다. 원의 방정식의 마지막 얘기야. 자, 세 번째는 뭐냐면 원 밖의 점에서 그은 접선이야. 이걸 일단은 그림적으로 먼저 이해를 합시다. 원 밖의 점에서 그은 접선이라는 거는 아까도 이제 문제를 풀면서 보긴 했는데 원이 있어. 그리고 원 밖에 어떤 포인트가 있다라고 해봅시다. 자, A, B라고 해볼게요. 그럼 일단 그림 먼저 이해하셔야 돼. 이 점에서 이 원으로 접선을 쏘면 몇 개 쓸 수 있다고 했지? 2개. 위쪽으로 이렇게 쓸 수도 있고 아니면 밑으로 이렇게 쓸 수도 있으니까 일단 결론 기억합시다. 무조건 답이 몇 개일까? 답 무조건 2개야. 여러분들이 계산하는 과정에서 답이 1개가 나왔다라면은 뭔가 특별한 상황이 나왔다 또는 답을 잘못 구했자가 됩니다. 무조건 답 2개예요. 그러면 아이디어는 뭐냐? 예전에 살짝 얘기를 했는데 자, 얘는 공식이 있게 없게 공식 없습니다. 외울 공식은 없으나 유도하는 계산량이 답 구하실 때 계산량이 좀 많거든요. 어떻게 진행을 하면 되냐면 이렇게 하면 돼. 결국 우리가 접선이 지금 A, B를 지나잖아. 첫 번째, 자, 내가 구하고자 하는 접선을 여러분들이 수식으로 둡니다. y는 A, B를 지나는 직선이 될 거니까 m에 x-a 더하기 b라고 둔다. 내가 구해야 되는 접선을 다음과 같이 직선의 방정식 A, B를 지나는 직선 형태로 두고요. 그 다음에 뭘 쓰면 될까? 접하니까 이 직선이랑 중심까지의 거리 D랑 R과 모아다니는 쓰면 될까? 여기는 공식 없이 이 내용으로 뚫어내셔야 됩니다. 예를 하나 들어도 되죠. 간단하게 원이 있어. x의 제곱 더하기 y의 제곱은 4라는 원이 있다고 합시다. 자, 여기 원이 이렇게 있어요. 중심이 원점이고 반지름이 2인 원이 이렇게 있는데, 자, 여러분들한테 이런 문제가 나왔다 쳐볼게. 예를 들어서 여기 이제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가 있고 여기서 그 접선을 구해라 라는 문제가 나왔다고 쳐봅시다. 자, 그럼 답이 일단 무조건 몇 개라고? 답이 무조건 2개야. 이렇게 쓸 수도 있고 이렇게 쓸 수도 있으니까 계산 과정에서 정답 연산 과정에 2개 나와야 돼. 자, 그러면 뭐부터 하냐면 마산, 마사를 지나는 직선이기 때문에 y는 m에 x 더하기 3 빼기 4라고 준다. 그러면 얘를 일단 잘 정리를 하면 mx 빼기 y 더하기 3m 빼기 4는 0의 형태로 정리가 될 텐데, 자, 얘로부터 원의 중심이 0,0까지의 거리가 원의 반지름과 같다. 접할 조건 그냥 쓰면 된다는 얘기야. 그럼 거리 공식 쓰면은 루트 m제곱 플러스 1분의 절대값 3m 마이너스 4 이렇게 나올 거고, 반지름 현재 2니까는 1 풀면 된다는 거지. 자, 그러면 얘 계산 과정은 살짝 볼게. 답까지 낼 건 아닌데, 자, 이거 올려가지고 제곱하면 9m제곱 빼기 24m 더하기 16이 원래 제곱하는 거니까 4m제곱 더하기 4로서 몇 차 방정식이 나올까? 자, 답의 과정이 2차 방정식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2차 방정식은 근이 뭐 없을 수도 있고 1개 있을 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2개잖아. 그래서 일상 이제 답이 몇 개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야. 2개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야.
그러면 요 이제 계산량이 좀 많다라는 거를 필수예제 7번에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좀 풀어볼 건데 밑에 풀이가 3개나 있거든. 1번 풀이 X표 치고 3번 풀이 X표 치고 무조건 2번으로 풀어요. 해보세요. 풀다 보면 뭔가 이상한 지점이 나오셔야 되고 그것까지 내용을 한 번에 다 설명을 드릴 거니까 일단 해봐. 잠 좀 깨라. 확인을 정확하게 좀 시켜드릴게요. 봐봐. 일단 그림 상황이 일단 원이 있어. 중심이 원점인데 2,3이라는 포인트에서 그 접선이기 때문에 일단 이런 자리에 2,3이 있다라고 하면은 저희가 접선 이거 하나 그리고 이거 하나 그려서 그 두 개를 구해야 된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답이 무조건 몇 개여야 된다고? 무조건 2개여야 돼. 인지합시다. 중요한 얘기야. 답은 반드시 2개가 나와야 돼. 자, 그럼 이제 진행을 해볼게. 2,3을 지나는 직선을 구하는 거기 때문에 1차적으로 y는 m의 x-2 더하기 3이라고 둡니다. 그러면 얘를 일단 정리를 해서 mx 빼기 y 빼기 2m 더하기 3은 0꼴로 한쪽으로 몰아주시고 얘랑 원의 중심까지의 거리를 측정한 게 접해야 되니까 반지름이랑 같다를 풀 거라는 거지. 봐봐. 거리 공식을 써보면 이렇게 n의 제곱 플러스 1분의 절대값 마이너스 2m 더하기 3일 거고 반지름 같은 경우는 지금 2 이런 상태죠. 그러니까 얘 올려서 제곱한다고 상상해보면 잘 봐. 중요한 지점이니까 집중 좀 해봐. 제곱하시면 4m 제곱 빼기 12m 플러스 9가 될 거고 올라가서 제곱되면 4m 제곱 더하기 4니까 4m 제곱이 날라가면서 몇 차 방정식이 나와버리니? 1차가 나와버리지. 여기서 좀 여러분이 이상함을 느꼈어야 되는데 따라서 m값이 12분의 5로 단일근 형태 하나로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답을 y는 m의 12분의 5 넣어서 12분의 5에 x-2 더하기 3이다 라고만 쓰면 일단 절반만 맞는 거거든. 내가 얘기했지만 답이 무조건 몇 개 나와야 된다고? 2개가 나와야 돼. 뭔가 내가 계산 과정에서 틀린 부분 없는 것 같은데 답이 1개밖에 안 나온 이유를 잠깐만 여러분들이 옛날에 1차 함수 배우던 시절로 돌아가 생각해볼까? 왜 m값이 하나밖에 안 나오셨을까를 잠깐만 생각해봐. 그림적으로. 여러분들이 풋풋하던 시절에 1차 함수 배우실 때 이런 얘기를 했을 겁니다. 좌표축에 이렇게 있을 때 얘들아 내가 이렇게 그리면 기울기를 뭐라고 얘기하니? 수직하게 그리면 기울기의 원이죠. 그런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뭐라 얘기하죠? 질문을 바꿔. 이렇게 하자. 뭐라고 할까? 마이너스 1, 예를 들어서 1이 그다음에 마이너스 1, 5가 있다고 해볼게. 좌표축에 마이너스 1, 1이 있고 마이너스 1, 5가 있어. 이 두 개의 선을 연결한 기울기 구하는 공식에 의하면 0분의 3인데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죠? 자, 이런 선은 우리 1차 함수 배울 때 잠깨! 이런 선은 기울기가 정의가 안 된다고 하죠. 자, y축이랑 평행한 직선은 기울기가 정의가 안 된다고 중학교 때 명확하게 배웁니다. 기울기 정의 안 돼요. 그럼 봐봐. 지금 이게 그림을 정상대로 좀 그려서 보면은 좌표축 가지고 와서 예쁘게 이거 그려볼게. 봐봐. 원이 있고 중심이 지금 원점이죠. 그리고 반지름 입자리 원이잖아. 2,3이 어디 있니? 봐봐. 여기가 딱 얼마야? 반지름 2니까. 여기가 2,0이지. 그럼 2,3이라는 거는 이 라인 선상에 2,3이 이런 자리에 있을 수밖에 없잖아. 2,3에서 그 두 접선이라는 거는 왼쪽에 이렇게 하나씩 나온 거고 그 다음에 이렇게 y축이랑 평행한 선이 나와버리죠. 그러면 이런 선은 수식상 우리가 기울기라는 것을 구할 수가 없는 상태란 말이야. 왜냐면 기울기가 뭐가 안 된다고? 이거는 기울기가 정의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현재 지금 제가 기울기를 m이라고 잡았잖아요. 그래서 수식상 m 값이 이 상태는 안 구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왜 한계가 나왔냐라고 하면은 y축이랑 평행한 선이 접선이기 때문에 안 나왔다라는 거야. 그러면 이 접선은 여러분들이 그림적으로 그냥 쓸 수 있으면 되는데 이거는 뭐라 하면 돼요? 이런 직선 뭐라 표현하죠? x는 2라고 쓰죠. 자, 그래서 얘뿐만이 아니라 x는 2도 답으로 쓰셔야 됩니다. 아시겠나요? 정리 잘해놔. 이거 되게 중요하고 보통은 이제 m값이 계산 과정에서 2차 방정식이니까 두 개가 나오는 게 일반적인 유형인데 학교에서 특히 이제 서술형 같은 경우에 해당 문제 기울기가 정의가 안 되는 접선을 나오게끔 출제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이 내용은 정확하게 정리를 해둡시다. 자, 이게 왜 수식으로 안 나오는지 m값이 이 자리가 식으로 왜 안 나오는지를 잘 정리를 해두셔야 돼요. 그림 그리면서. 그러면 앞으로 저게 기울기가 하나만 나오는 거는 보통 다 저런 경우라고. 맞아. 다 보통이 아니라 그냥 다 그래. 무조건 다 그래. 반드시. 자, 수치적으로도 이해를 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상도 할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 얘가 중심이 0,0인데 반지름이 2란 말이지. 여기 2라는 숫자를 보고 계산 과정에서 답이 하나밖에 안 나오겠구나 라는 것도 예측이 가능해요. 나중에 풀어보면서 조금 여러분들 익숙해져야 되겠고요. 7-1번으로 와서 연습 한번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맞춰볼게. 자, 계속 좀 그림을 그리면서 이해를 시켜드릴 거고 나중엔 그림 없이 하실 수 있어야 돼요. 원이 있어. 중심이 원점이야. 반지름은 형태 1인데 현재 여러분들한테 3,1에서 그은 접선 3,1이다 라고 하면 위치관계가 아까 저 오른쪽에 있겠죠. 자, 그러니까 우리 반드시 답이 몇 개 나온다고. 이쪽으로 하나, 이쪽으로 하나 써서 무조건 답이 2개야. 자, 그림적으로 답이 2개 나오는 거 인지한 상태에서 식으로 계산 어떻게 하는지 다시 해줄게. 3,1을 지나는 직선 2니까 y는 m의 x-3 더하기 1이라고 준다. 자, 그러면 얘를 갖다가 한쪽으로 몰아서 정리를 하면 mx 빼기 y 빼기 3m 플러스 1은 0이고 이 직선으로부터 원의 중심까지의 거리 접할 조건 거리 d와 r이 같다. 얘로 풀 거라고요. 계산하시면 루트 m제곱 더하기 1분의 절대값 마이너스 3m 플러스 1 나올 거고 반지름 현재 1이니까 얘만 잘 풀어주면 되지. 얘는 얘랑 상황이 약간 반대인 경우이 나오거든. 계산 한번 보자. 올려 제곱하면 9m제곱 빼기 6m 플러스 1이 올려 제곱하면 m제곱 플러스 1이고 잘 정리해보니까 8m의 제곱 마이너스 6m이 0이라서 자, 여기서 n값이 2개가 잘 나오죠. 몇이랑 몇 나오냐면 4분의 3이랑 0 나오지. 자, 그러면 일단 답을 써보자. m값이 4분의 3이다 라고 하시면 실제로 얘가 답이 되는 거잖아. y는 4분의 3에 x-3 플러스 1 정도로 해서 얘 잘 정리해 봤으면 되고요. m값이 0인 것은 0 그대로 넣어주면 y는 얼마 나올까? y는 1 이렇게 나오지. 자, 기울기가 0인 거는 정의가 잘 되기 때문에 0 나오는 건 크게 신경 쓸 필요가 없고 그림적으로 왜 0이 나왔냐라고 하면은 자, 지금 얘가 0,0이잖아. 반지름이 얼마인 거냐? 이렇게 꽂으면 이 길이가 정확히 1이니까 이 선에서 평행하게 섰을 때 수직을 만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선이 그냥 뭐였다는 거야? y는 1이었다는. 자, 이번에는 뭐 기울기가 없이 0으로 나온 이유는 자, 여기 y좌표가 반지름이랑 일치했기 때문이겠죠. 자, 어차피 상황이 좀 반대긴 한데 기울기 0짜리는 나왔을 때 크게 신경 안 써도 그냥 넣어서 답에 쓰면 돼. 근데 기울기가 잘 안 나오고 답이 하나만 나왔다라는 거는 명확하게 y축과 평행선이 나왔다라는 거기 때문에 그림적으로 확인하셔야 돼. 두 개 차이 잘 보시고 밑에 7-3번도 해볼게. 꼼꼼하게 다 해드릴게요. 7-3번도 해봐. 쌤 이게 답 쓸 때 여기서 이 풀이 보면은 답 쓸 때 좀 그냥 한쪽에 넘긴다. 상관없어. 상관없어. 자유야. 이거를 그냥 정리해서 4분의 3x 빼기 4분의 5 이렇게 써도 되고 근데 문제에서 만약에 이게 요구를 할 수 있죠. 뭐 ax 더하기 by 더하기 c는 0걸로 정리해라 라고 하면 그렇게 하시면 돼요. 쓰는 건 자유입니다.
똑같은 방법을 적용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그림 없이 가볼게요. 1,2라는 점에서 원액은 접선, 그러면 1,2를 지나는 직선이란 얘기니까 y는 m의 x-1 플러스 2라고 두자. 그럼 우리가 지금 최종 답이 접선의 기울기의 합을 구하는 거니까 우리가 지금 기울기를 m이라고 잡은 거잖아. 우리는 최종 답이 m 값에 뭘 구하는 거냐면 m 값의 합을 구하자라고 볼 수 있겠죠. 기울기 합 구하는 거니까. 자, 그리고 나서 접한다 조건을 좀 쓰기 위해서 다시 한번 계속 같은 계산이야. mx 빼기 y 빼기 m 플러스 2는 0에서 원의 중심인 3,5까지의 거리가 원의 반지름과 같다. 접할 조건하고 자, 공식 쓰면 이렇게 m제곱 플러스 1분의 자, 3이랑 5 집어넣으면 절대값 2m에다가 마이너스 3 이렇게 나오겠네요. 이게 반지름 1과 올려 제곱하시면 4m제곱 빼기 12m 플러스 9가 m제곱 플러스 1 이렇게 나오면서 3m제곱 빼기 12m 플러스 8은 0이라는 2차 방정식의 형태로서 이제 등장을 하는데 자, 인수분해가 안 된다라고 해서 뭔가 고민하실 필요가 전혀 없다라는 걸 눈치채신 분들은 공수원 공부를 잘하신 거죠. 뭡니까? 우리 m 값에 뭘 구하는 문제입니까? 합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2차 방정식에서 못 찾으는 얘기입니다. 그네 합을 구하는 얘기겠죠. 근각의 성계로 답이 얼마일까? 자, 밑에 7-4번도 한다. 7-4번은 별표야 중요해. 여러분들이 접선 문제를 풀려면 지난 시간에 원과 직선의 이치관계를 다 공부를 해서 오셨어야 또 진행이 되고 매일매일 공부를 좀 하셔라라는 게 한번 좀 밀리기 시작하면은 모든 수업에서 다 지장을 받기 때문에 하시라고 말씀드렸던 얘기예요. 나는 이제 계속 얘기했어. 매일매일 하라고. 두 가지 풀이를 드릴 건데 자, 얘는 별표를 치라고 한 이유는 학교 시험에서 이거 자체로 문제가 많이 나오기도 하고 이걸 변형해가지고 이 내용을 담고 문제를 어렵게 내기도 하는 경향이 있어서 두 가지 풀이를 쓸 겁니다. 정리는 잘해도 수식으로 우리가 뚫어내볼 수도 있겠고요. 두 번째가 일단 그림으로 간편하게 구도를 잡을 수도 있어. 접선이 수직이다 라는 문제를 식으로 접근한다 라고 하면 방금까지 했던 거랑 그냥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식을 처음에 시작을 못 하겠으면 그림을 좀 그려봐. 원이 있고 중심이 0,a인 원이 있는데 0,0이라는 지점에서 뭐 이쯤에 있겠죠. 얘가 있으니까 근 두 접선이 이렇게 있다. 뭐 이런 형태잖아. 그럼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라고 했냐면 y는 원점을 지나는 직선이야. y는 mx라고 두자. 내가 구해야 되는 게 y는 mx 원점 지나니까. 그러면 얘로부터 원의 중심까지의 거리인 0,a까지의 거리가 원의 반지름과 같다. 원과 직선이 접할 쪽 오늘 이것만 한 10번은 쓴 것 같다. 자, 그럼 이제 해볼게. 얘가 이제 이 항에서 바로 씁시다. mx 빼기 y는 0이니까 바로 쓸게요. 네. 자, 0대로 사라지고 a 들어가서 절대값 마이너스 a인데 절대값 a라고 써도 상관없지. 문제에서 a가 양수라고 했기 때문에 자, 얘도 그냥 벗기면서 그냥 a라고 씁시다. 얘가 원의 반지름인 2랑 같다. 그러면 a는 4m제곱, 미안해, a제곱은 4m제곱 더하기 4 이렇게 나오잖아. 그러면 4m제곱 빼기 a제곱 더하기 4는 0이다라는 뭔가 계산식이 나오긴 하는데 자, 어쨌든 얘도 m에 대한 몇 차 방정식입니까? 2차 방정식입니다. 자, 그럼 나오게 되는 m값이 일단 몇 개라는 예측이 되냐면 2개라고 예측이 되는데 자, 문제의 조건이 수직이래요. 두 직선이 수직이라는 거는 나오게 되는 두 기울기의 곱이 얼마라고 주는 걸까? 곱이 마이너스 1이라고 주는 거야. 수직이니까. 자, 그러면 여기서 m값을 그냥 직접 구할 필요 없이 근과학에서 관계로 갑시다. 두 근의 곱은 4분의 마이너스 a제곱 더하기 4 얘가 두 근의 곱이죠. 두 근의 곱이 얼마다? 마이너스 1이어야 된다. 그럼 a제곱이 얼마여야 되니? 8이어야 하는 거 같습니까? a 양수니까 2루트 2로 가자. 그렇지. 이렇게 수식으로 접근해서 풀어내실 수 있지만 자, 여러분들한테 더 추천드리는 거는 그림으로 확인하는 게 훨씬 빠르고 간편하면서 나중에 고난도 문제 풀 때도 더 명확하게 보이니까 얘로 갈 거야. 접선이 수직인 문제는 그림으로 푸는 게 편하다라는 여러분들만의 알고리즘적인 형태로 좀 기억을 하시고 자, 아이디어는 그냥 못 쓰냐면 정사각형 쓰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봐봐. 자, 대략적으로 이제 원이 이렇게 있어요. 원 외부에서 원에다가 쏜 접선이 두 개가 수직이 되려면 약간 제일 이해하기 쉬운 그림으로 그려줄게. 원 위에 원 밖에 이런 점이 있어서 이렇게 쏜 접선이 있고 이렇게 쏜 접선이 있고 이 상태가 지금 직각이다 이런 형태를 나타내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해당 문제 접목을 좀 시켜보면은 0,0에서 중심이 0,a고 반지름이 2인 원에다가 접선을 쐈더니 이게 수직이었다 이런 형태란 말이야. 자, 그럼 보조도형으로 이렇게 해서 연결해주고 이렇게 해서 접점에 연결해주면은 자, 얘랑 길이가 당연히 반지름으로서 2로서 어떨까? 같게 같겠지. 근데 모든 각이 다 직각이면서 길이가 이렇게 같으니까 얘가 무슨 사각형이라는 얘기야? 정사각형이라는 얘기야. 자, 얘가 정사각형이다라는 걸 이용하면 굉장히 쉽게 구할 수 있거든. 자, 보자. 여러분들 이 길이 얼마입니까? 2루트이죠? 2루트. 그럼 그냥 뭐 하면 되니? 얘랑 얘 사이 거리가 얼마다? 1루트 3 되죠. 그러면 봐요. 자, 거리 그냥 절대값 a잖아. y 접하면 거리가 2루트. 자, a 양수라 했으니까 여기는 1루트. 그래서 이 내용 쓰는 게 훨씬 더 시간 절약에 도움이 되고 고난도 풀 때도 이게 훨씬 더 좋기 때문에 이 내용을 좀 잘 정리를 해줍시다. 자, 외부에서 그 부접선이 수직이다라고 하면 그냥 정사각형 하나 작도해서 그림적으로 확인하는 게 좋아. 정리를 하시고 80쪽에 16번에서 연습 한 번만 더 해볼게. 중요한 얘기니까 한 번만 더 합시다. 80페이지에 16번.
머릿속에 무슨 생각이 드는 얘기냐면 외부점에서 접선을 그었는데 두 개가 수직이다라고 하는 것은 그림적으로 정사각형을 눈으로 확인하는 게 훨씬 더 빠르고 좋다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림을 잘 그려. 원이 있어. 0,-2가 중심이고 반지름이 3인 원이 있을 때 자, 0,a가 있대. 그럼 0,a가 어디 있을까 너무 깊게 고민하실 필요 없어요. 어차피 우리 정사각형만 하게만 되니까 대충 이제 이런 위치에 찍어주면 되는데 요렇게 접선 두 개를 썼을 때 이게 지금 직각이다 이런 문제라서 보조대용으로 접점에다가 이렇게 수직으로 연결하시고 이렇게 수직으로 연결하시면 얘가 3이고 얘가 3이고 길이가 같으면서 직각이니까 정사각형이 하나 발견된다. 그러면 우리는 이 길이만 확인해 주시면 된다라는 거였는데요. 자, 지금 길이가 3이고 3이니까 3루트 2라는 길이를 갖겠죠. 즉 이 점이랑 이 점 사이의 거리가 3루트 2다를 풀면 된다. 그럼 x좌표 같으니까 y끼리 빼서 절대값 한 개 거리잖아. 절대값 a 플러스 2가 3루트 2인데 a가 양수라 했기 때문에 a자를 당연히 양수라서 a 더하기 2가 3루트 2가 된다는 얘기. a 값은 3루트 2 빼기 2. 몇 개 더 풀어보고 자, 원방 끝냅시다. 자, 79페이지에 있는 14번 이제 접선 구하는 아이디어 중에 어떤 상태인지 확인하시고 뭘 써야 되는지 스스로 판단하면서 14번에 본다. 지난 시간에 나왔던 이야기인데요. 자, 좀 볼게. 여러분들 원의 넓이를 이등분하는 직선은 반드시 뭘 지나야 된다라고 했었죠? 중심. 원의 중심을 지나야 된다 했죠? 그래서 당신들이 구해야 되는 직선은 몇 콤마 몇을 지나야 될까? 1,0을 지나는데 뭐에 적합하라고? x 더하기 1의 제곱 더하기 y 제곱은 1이라는 저축의 원이랑
뭐하는? 접하는 직선역선이라. 상황은 정확히 이거죠. 그러면 방금까지 했던 내용이랑 똑같은 거 아니야? 1,0을 지나는 직선 y는 m의 x-1라고 두고 로부터 원의 중심인 마이너스 1,0까지의 거리가 번지는 것 같습니다. 슬슬 지겹지 않냐 계산? 봅시다. 이항하실게요. mx 빼기 y 빼기 m은 0이야. 얘랑 거리 공식 m제곱 더하기 1분의 마이너스 m에다가 마이너스 m을 하는 거니까 마이너스 2m이고요. 원의 반지름 현재 1인 상태입니다. 올려 제곱하시면 4m의 제곱은 m제곱 더하기 1이 되면서 m제곱이 3분의 1이라는 결과에 나오게 되지. 그러면 답이 이제 두 개잖아. 좀 답이 이상하긴 하네. m이 3분의 루트 3이었을 수도 있고요. m이 마이너스 3분의 루트 3일 수도 있으니까 답은 이제 두 개야. 접선을 실제로 구하셔야 된다 했으니까 최종 정리까지 다 하시는 게 맞겠죠? 여러분들 구하고 싶은 직선 얘니까 y는 3분의 루트 3의 x 마이너스 1이라고 쓰든지 y는 3분의 루트 3의 x 마이너스 1이라고 쓰든지 두 가지가 답이 되는 거지. 물론 상곱해 정리하셔야 되고 전개하셔야 되고 쓰는 거는 표현의 방식이니까 자유입니다. 자, 하나 더 합시다. 17번 할게요. 이제 m의 x-6이라고 두고 계산하고 있지. 구해보고 맞춰보도록 합시다. 자, 계속 똑같은 얘기입니다. 6,0에서 이 원액은 두 접선을 먼저 구할 겁니다. 접선 뭐라고 할 거냐면 y는 m의 x-6이라고 할 거야. 로부터 원의 중심 0,0까지의 거리가 반지른 것 같다. 자, 그러면 mx 빼기 y 빼기 6m은 0으로서 이항한다고 하면 얘랑 얘 사이 거리 공식은 m제곱 플러스 1분의 절대값 마이너스 6m이
원의 반지름인 3과 같다. 올려 제곱합시다. 36m제곱이 9m제곱 플러스 9가 되면서 m제곱이 3분의 1 나오니? 이렇게 더럽네. 같이 더럽네. 아무튼 그럼 이제 이렇게 합시다. 이게 m값이 그러면 왼쪽 똑같네. 3분의 루트 3이랑 마이너스 3분의 루트 3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그러면 실제로 우리가 구한 이 직선의 두 가지 형태 y는 3분의 루트 3의 x 마이너스 6 그리고 y는 마이너스 3분의 루트 3의 x 마이너스 6으로서 두 개가 절구해진 상태야. 이제 얘네 두 개랑 y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면적을 보셔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좌표축을 가져오셔서 눈으로 봐야겠죠. 어떤 모양인지. 좌표축이 있어. 얘랑 얘는 공통적으로 6,0을 지나겠죠. 그러면서 하나는 기울기가 양수고 하나는 기울기가 음수인 상태입니다. 그러면 y축이랑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는 당연히 이만큼 삼각형의 면적을 구하시고 가겠죠. 그럼 일단은 이 길이가 6인 건 확인이 되니까 이 길이를 좀 구하고 싶거든. 네. 각각의 질선에 무슨 절편 구하시면 될까? y 절편 y 하시면 되겠죠. 0 들어갑시다. 0 들어가면 각각 얼마 나오냐면 풀마 2루트 3 나오지. 자, 0, 2루트 3일 거고 0, 마이너스 2루트 3일 거고 거리 얼마일까? 넓이는 얼마 되면 12루트 3. 그래서 이제 지난 시간부터 해서 지난 시간이랑 지난 시간까지 해서 총 3번에 걸쳐서 원방 내용을 다 전달해 드렸고 다음 단원이 어떤 단원인지만 소개를 드리고 쉬었다가 가겠습니다. 원 끝났고요. 저희가 이제 1단원에 있는 모든 도형은 다 기본적으로 확인을 했어. 자, 이제 우리가 다시 한번 큰 1 대단원이 뭐였냐면 도형의 방정식이야. 여러분들이 지금 3가지 배우셨거든요. 평면좌표에서 점 배우셨죠. 그 다음 단원이 직선의 방정식이고 오늘까지 해서 끝난 내용이 원의 방정식이거든. 더 이상 일단 배우는 건 없다라고 보시면 되고 지금부터 얘네들 가지고 뭐 하실 거냐면 이동할 겁니다. 좌표축에서 얘네들을 가지고 이제 이동을 할 거야. 그러면 식의 베이스는 뭐 점이든 직선이든 원이든 당신들이 배운 형태가 그대로 나온다라는 거고 자, 이걸 가지고 이동만 할 수 있으면 되니까 여러분들 또 어떨까? 여기 내용들을 모르면 어떻게 될까? 또 못하겠죠. 기본적으로 베이스가 되는 새 도형을 가지고 이렇게 이동을 할 거기 때문에 앞에 내용을 난 아직 못했다라고 하면은 그냥 여기는 아무것도 못해. 공부를 해왔어야 된다라고 계속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4단원이 중단원 4단원이 바로 도형의 이동이 되시겠고 얘는 사실 이제 중학교 때 배웠던 평행 이동권 대칭에 대해서 표현만 살짝 바꿔서 나오는 부분이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대로 내용이 다시 나온다 보시면 돼요. 중학교 때 분명 이제 배웠던 얘기기도 하고 다음 시간에 내용 좀 전달을 드리겠습니다. 30분에